사실 오늘은요, 신규 상장 ETF인 코덱스 테슬라 밸류체인 팩셋 ETF를 리뷰하고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ETF와 비교해보는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최근 한 달 테슬라 관련 뉴스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흘려보는 뉴스가 아니라 테슬라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테슬라 주가도 최근 한 달 약 40% 정도가 올랐죠. 제가 테슬라 종목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테슬라 주가를 하드캐리한 뉴스는 무엇이고 테슬라 주가가 이러한 뉴스에 이토록 열광적으로 반응한 이유는 무엇인지까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초에만 해도 $100가 위협을 받았었고, 한 달 전만 해도 $150였는데요. 이제는 $250에 안착을 시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300까지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한 달 가장 뜨거운 주식은 저는 엔비디아인 줄 알았어요. 단 하루 20%가 넘는 급등을 했을 때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런지 당연히 대형 기술주 중에서는 엔비디아가 가장 뜨거울 줄 알았는데, 한 달 정도 수익률을 뽑아보니까 테슬라더라고요. 하늘색이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는 이렇게 하루 급등을 하고 그 뒤로는 횡보를 하고 있는 반면에 파란색 선 테슬라는 꾸준히 그리고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6월 9일 종가 기준 최근 1개월 수익률인데요. 테슬라는 44.4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수익률도 절대 수익률인데 나스닥이 8.86%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대 수익률도 정말 놀라운 수준이죠. 최근 3주는요, 정말 테슬라를 위한 나날들이었다고 해도 절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테슬라 주가를 이렇게 하드캐리한 첫 번째 뉴스는 5월 17일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미래, 비전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역시 주가의 가장 큰 모멘텀이 된 소식은 사이버 트럭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렇게 생긴 자동차가 바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입니다. 사실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그 존재가 처음 공개된 것이 2019년이기 때문에 테슬라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 이상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양산이 계속 미뤄지면서 도대체 언제 출시하는 거냐, 만들 수는 있는 거냐, 마치 전설의 포켓몬처럼 여겨졌던 게 바로 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인데요. 이 사이버 트럭이요, 드디어 올해 말 인도가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5월 17일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머스크가 직접 밝힌 내용이고요. 연간 최대 목표 생산량은 50만 대라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테슬라의 주력 모델은요, 아시다시피 모델 3와 모델 Y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 트럭은 픽업 트럭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세그먼트가 바로 픽업 트럭이에요. 보고 계시는 표는 미국의 차종별 판매량인데, 이 패신저 카라고 쓰여 있는 게 바로 승용차이고요. 이 라이트 트럭이 픽업 트럭과 SUV입니다. 2023년 5월 총 137만 대가 팔렸는데 그 중에 107만 대가 라이트 트럭, 그러니까 픽업 트럭과 SUV입니다. 신차 판매량의 약 78%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판매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23년 5월이 조금 특이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으로 계산을 해봐도요, 이 라이트 트럭의 비중이 78%가 나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상위 10개입니다. 도요타 캠리를 제외하면 모두 픽업 트럭과 SUV가 차지하고 있죠. 1, 2, 3위가요, 다 픽업 트럭입니다. 판매량만 보더라도 이 밑에 그룹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왼쪽이 포드 F 시리즈이고요. 오른쪽이 쉐보레 실버라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참 보기가 힘든 세그먼트가 바로 이 픽업 트럭인데, 뒤에 이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특징적인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이버 트럭은 그냥 테슬라에서 신차 하나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있는 세그먼트인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다들 주목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머스크가요, 목표 생산량을 최대 50만 대로 밝혔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 실제로 5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캐파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밝혔으니까 진짜 50만 대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쉐보레 실버라도가요, 50만 대 정도 팔리고 연간 판매량 2위니까 사이버 트럭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단숨에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가 되는 겁니다. 사이버트럭의 사전 예약만 180만 대라고 합니다. 전차종 통틀어서 테슬라의 2022년 인도량이 131만 대였어요. 모든 테슬라의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의 가장 큰 모멘텀 중 하나로 사이버트럭을 괜히 꼽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뉴스는 테슬라의 고속 충전소지요. 슈퍼차저를 포드와 GM이 사용하기로 했다는 뉴스였습니다. 포드 뉴스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GM 뉴스가 나왔습니다. 슈퍼차저는요, 테슬라의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이고요. 북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 차종들만 이 슈퍼차저에서 충전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GM과 포드의 차량도 테슬라 슈퍼차저에서 충전을 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긴 한데 아직 표준화가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전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마다 다르고 국가별로 충전 시스템이 전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GM과 포드 입장에서는 이미 북미 전역에 깔려있는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쓰면 되는 거니까 인프라 구축 비용을 아낄 수가 있겠고요. 테슬라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취하게 될 수가 있겠죠. 충전소 수익만 얼마가 될 것이다 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테슬라의 매출 규모를 생각하면 이 6년간 4조 원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스에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테슬라의 슈퍼차저가요, 북미 시장에서 스탠다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표준이 된다라는 것은 일정한 헤게모니를 지닌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전기차 생태계에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GM이 테슬라 슈퍼차저를 쓸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온 다음 날인 6월 8일 주식시장에서 테슬라는 4%가 넘게 올랐는데요. 기존의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 진짜로 박살이 났습니다. 전기차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는 종목일 텐데 블링크 차징이나 이비고나 차징 포인트 같은 종목들이 전부 다 10% 이상 급락을 했죠.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곳이 바로 이 주식시장이거든요. 이러한 상반된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테슬라 모델 3의 전 차종이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테슬라 모델 3가 기본형, 롱레인지, 퍼포먼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동안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던 모델은 이 퍼포먼스 한 종류뿐이었다라고 하네요. 이 기본형과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절반만 혜택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 세 개의 차종 모두 전액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 모델 3가요, 토요타의 캠리보다 싸진다고 하는데 캠리보다 싸지는 게 왜 중요하냐? 앞에서 잠깐 보여드린 2022년 미국의 베스트셀링 카인데요. SUV와 픽업 트럭 틈에서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랭크가 되어 있는 승용차가 이 토요타 캠리입니다. 모델 3는 10위 안에 없습니다. 모델 3는요, 2022년 판매량 기준으로 19만 대고요. 순위로는 15위인데요. 그런데 이 모델 3가 캠리보다 싸진다? 전기차 구매를 꺼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는요, 내연기관 대비해서 비싸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미국 내에서는 가격 때문에 모델 3가 아닌 캠리를 구매하고자 했던 수요층이 모델 3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이 세 가지 뉴스가 테슬라의 주가를 40% 끌어올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 번째 IRA 뉴스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호재이긴 합니다만 사이버트럭 출시와 다른 완성차 업체들의 슈퍼차저 채택은요,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분명히 몇 단계에는 끌어올릴 수 있는 이벤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요, 관련 뉴스 지속적으로 팔로우업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호재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테슬라를 사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어이없이 고꾸라지는 게 테슬라의 과거 주가 흐름이기도 했고 기술적으로도 한 달 만에 40%가 올라간 거니까 주가가 계속 오를 수만은 또 없겠죠. 테슬라의 변화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더라도요, 테슬라 투자 혹은 테슬라의 비중이 높은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분할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